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요즘 소렌토랑 산타페 비교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라 한번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가격 분석하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하고 가격 비교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개요입니다. 이번 소렌토 페리는 가솔린 2.5 터보, 디젤 2.2 터보, 하이브리드 1.6 터보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나왔는데 우선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1.6 터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트림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낮은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3,786만원이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없다는 부분이죠. 다음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는 4,112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트림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4,366만원이고 내장 고급화라든지 아니면 그래비티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낮은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와 대비해서 옵션을 제외한 가격은 102만원 정도 낮고요. 파워트레인과 안전 부분입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달았고 6단 자동 변속기 가장 무난한 조합입니다. RMDPS 적용해서 핸들링 반응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변속기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입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컬럼식으로 핸들에 붙어있는 반면에 소렌토는 다이얼식이죠.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데 그냥 기존의 기어봉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실 것 같아요. 컬럼식은 자리라도 덜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이얼식의 장점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에어백은 10개가 들어가고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다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산타페의 동급 트림 사양 차이에 빈칸으로 있는 거는 같은 트림의 산타페에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지능형 안전기술로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멈췄다가 차간거리 조절했다가 이런 부분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서 과거에 우리가 드라이브 아이즈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서 앞차가 급정거한다든지 보행자가 있다든지 자전거나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멈춰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한마디로 차선을 좀 잡고 간다는 거고요. 곡선에서는 잘 못 잡고 직선에서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서 산타페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산타페는 기본으로 여기에 차로 유지 보조가 2가 들어가요. 그래서 곡선에서 좀 더 유지를 잘 해준다는 부분이고 이게 EV9하고 산타페에만 들어간다니까 소렌토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더라도 이 수준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곡선로에서는 무서워서 핸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뭐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처럼 막 자면서 운전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니까요. 거기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보조 들어가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안전하차 보조, 뒤에 차 오면 문 안 열리는 거 들어가고 가장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스마트 크루즈 할 때 손을 핸들에 대기만 해도 그립을 감지한다는 부분. 기존의 소렌토 같은 거는 핸들을 잡고 있어도 내가 약간씩 가끔 힘을 주지 않으면 핸들을 안 잡고 있는 걸로 경고음이 뜨거든요. 그러면 살짝살짝 흔들어줘야 되는데 산타페는 그런 거 없다는 거. 그리고 진동 경고 핸들도 들어가는데 소렌토에도 들어가는지는 명확히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외관과 내장 사양 보겠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MFR 타입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깜빡이가 여기에 벌브 타입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LED 주간주행 등 포그램프 다시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DRL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스타맵이라고 하나요? 별자리 모양의 그런 기아의 시그니처 DRL이 들어갑니다. 그치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타페에도 MFR 타입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토 레벨링이 들어가서 차가 뭐 앞뒤로 좀 기울어 있거나 하면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는데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넘어가고. 자,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벌브식의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고 리어 램프도 벌브식으로 그냥 들어간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리어 콤비 램프나 보조 제동 등 이런 거 다 LED로 들어가고요. 방향지시 등도 LED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17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입니다. 보시면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소렌토 정도 사이즈에서 17인치 끼면 좀 가분수 같아 보이고 이상하니까 18인치로 바꿔주는 걸로 갈게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입니다. 이게 맞죠? 다음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앞유리하고 1열 도어 유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지털 계기판은 4.2인치 칼라 LCD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에 요거는 LCD는 아니고 그냥 디지털로 속도계 같은 거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요렇게가 칼라 LCD가 4.2인치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가나 뭐 12.3인치로 들어가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열선 핸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전자식 룸미러 그리고 LED 실내등 들어갑니다. 전자식 룸미러 디지털 미러하고 헷갈리지는 마시고요. 그냥 밤에 눈뽕 차가 뒤에 따라오면은 좀 어둡게 해주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드그레인 내장 제좀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시트 편의사양입니다. 우선은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산타페도 마찬가지예요. 1열에 전동,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 동승석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는 이렇게 동승석 옆에 앞뒤로 뭐 젖히거나 슬라이딩 하거나 이거를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없이 전동 시트만 보조석에 들어가 있으면 운전자가 이거를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내려가지고 조절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으면 수동 시트가 앞뒤로 조정할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동승석이 수동 시트로 소렌토보다는 안 좋은 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2열은 열선 시트 들어가고 6대4 분할 폴딩 당연히 되고요. 앞뒤로 슬라이딩과 뒷판 눕혀진다는 거, 그리고 원터치 폴딩, 트렁크에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접힌다는 부분, 다음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당연히 기본 적용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거는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오토홀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오토홀드는 도심에서 뭐 신호등에 걸렸을 때 차가 멈추고 나서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안 움직이고 엑셀을 밟아야 출발하는 그 기능인데, 기존의 뭐 가솔린이나 디젤 차들, 특히 ISG랑 같이 쓰는 분들은 오토홀드가 굉장히 좀 출발할 때 덜컹거린다든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오토홀드를 써도 덜컹거리거나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서 하이브리드와 궁합이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요즘 현대기아 차들 애프터블로우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 좋습니다. 차 시동 끄고 나서도 일정 시간 동안 바람이 나와서 걸레 냄새 같은 거 좀 없애주는 거죠. 곰팡이 없애주는 거. 오토 디포그도 있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창문 닫다가 팔 같은 거 걸리게 되면은 다시 열리는 그런 기능인데 1열에만 넣어줍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좌석이 기본이에요. 솔직히 소렌토는 아파트하지 않습니까? 2열의 아이들, 가족들이 타는데 세이프 파워 윈도우 전좌석에 넣어준 게 그렇게 아까웠을까 싶네요. 다음 C타입 USB 단자나 뭐 레인 센서, 하이패스, 뭐 무선 충전 같은 기타 옵션들 들어가고요. 산타페는 여기에 지문인증, 양방향 멀티 콘솔 이런 거 들어갑니다. 지문인증은 크게 필요 없더라도 양방향 멀티 콘솔 요거는 꽤 쓸만 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루링크, 핸드폰으로 무선으로 시동 걸고 뭐 하는 것들 5년간 무료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돼서 이제 USB나 그런 걸로 업데이트 할 필요 없습니다. 후방 모니터 기본 적용되고요. 다만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평면이에요. 다음은 프레스티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우선 6인승 시트는 84만원이고요. 2열에 독립 시트가 들어가죠. 그런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 104만원으로 20만원이 더 비싼데 뭐 조금 차이가 있어요. 2열이 전동 시트가 여기는 들어가고 독립 시트가, 그리고 3열에 LED 등인가요? 그것도 좀 들어가죠.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69만원이고 산타페도 이건 동일합니다. 다음 스타일 옵션은 114만원입니다. 구성은 루프렉 들어가고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시퀀셜 방향 지시등, 그리고 LED 리어 램프,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스타일 옵션은 무조건 넣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별은 5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4.3인치 LCD에서 12.3인치 계기판으로 바꾸면 59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 자체는 디자인도 크게 바뀌지 않고 별로 중요한 옵션은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뭐 커브드 꼭 필요하냐 싶지만 이게 내장에서 고급감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크다 보니까요. 게다가 이거를 해야지 HUD나 아니면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 옵션은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빌트인 캠도 포함되어 있어서 119만원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리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표시가 되고요. 제한속도,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상황이나 뭐 지금 현재 속력, 다른 자동차들의 뭐 센싱되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이게 특히 내비랑의 연동도 그렇고 스마트 크루즈를 생각보다는 요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앞차 간의 거리 같은 거를 조절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약간 불편해요. 계기판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HUD는 이제 웬만하면 필수 옵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이 좀 다르지 뭐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스마트 커넥트는 99만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옵션인데 보면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여기에 보시면 요 네모 부분, 이 부분이 터치 타입이라서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면 문이 잠기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여기에 보통 고무 타입으로 버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직관적이라 고무 버튼을 누르면 딱 잠기고 딱 누르면 딱 열리고 되게 좋은데, 이게 터치 타입이 열 때는 좋아요. 열 때는 그냥 손으로 여기 잡기만 하면 열리거든요. 근데 잠글 때는 이 부분이 좀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눌렀다고 생각하고 손을 뗐는데 안 눌려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누른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싫더라고요. 있으면 더 싫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니로를 샀는데 이것 때문에 2번 중에 한 번은 문 안 잠그고 그냥 다니더라고요. 저한테 핸드폰으로 기아 커넥트 연결돼 있어가지고 맨날 문 안 잠겼다고 확인하라고 알람 옵니다. 여튼 그렇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는 있으면 좋기는 하죠. 확실히 고급지고. 그리고 기아 디지털 키 2 들어가서요,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키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키 1은 좀 불편했는데 2는 좀 더 쓸만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키 깜빡하고 안 가져왔을 때 제법 유용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치만 뭐 어차피 블루링크나 기아 커넥트 있으면 그럴 때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서 없어도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문 인증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다음은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109만원이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는 소렌토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이 부분은 6인승이나 7인승 하시는 분들은 개방감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5인승 하실 분들은 뭐 선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차 팔 때도 선루프는 한 그래도 6, 70만원 정도 쳐주니까 웬만하면 하는 게 좋기는 하죠. 자, 다음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129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는 아니고, 그런 스마트 크루즈는 기본 적용이 다 돼 있고, 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가 차선 바꿀 때 뒤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도와준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요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후진을 할 때 이쪽에서 차가 쌩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안전하차 보조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오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기본은 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뭐 옆에서 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운전 스타일 연동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진출입로에서 속도 줄여주는 거 이거 왜 합니까? 진출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운전해야지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로 변경 보조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곡선로에서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준다는 부분, 곡선로에서 조금 기능이 좋아졌다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곡선로에서는 무서워서 그냥 하셔야 됩니다. 운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129만원인데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랑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129만원 쓰기는 조금 그러네요. 이런 거 산타페에는 기본 적용입니다. 다음은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프레스티지 홍과장 추천 옵션입니다. 프레스티지 3,786만원에 스타일에 12.3인치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파노라마 선루프 해가지고 4,177만원. 이 정도를 추천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6인승과 7인승, 특히 6인승만이 독립시트 때문에 추가하실 분들 있을 텐데, 뭐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되고, 또 굳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계기판이나 선루프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 제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드라이브 와이즈 필요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크렐이나 스마트 커넥트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이 옵션에서는 말씀드린 인조가죽 시트라든지 서라운드 뷰가 없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타페에서 유사한 옵션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격은 비슷해요. 산타페가 조금 싸네요. 다음은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4,112만원이고 산타페 대비해서 24만원 정도 낮은 가격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해서 추가 사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고요. 이거는 산타페는 기본 트림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방 주차거리 경고 들어가는데요. 별거 아니고 이렇게 평행 주차할 때 그때 경고를 한다는데 크게 소용없어 보이죠? 그리고 루프렉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부분들 크롬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멋스럽다 이런 부분, 그리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이런 것들 아까 옵션으로 넣었던 것들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나파 엠보 감싸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가죽으로 돼 있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싼 티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웬만하면 가죽 감싸기를 넣는 트림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다음 천연 가죽 시트 들어가고, 나파 가죽은 아닙니다.
2열에 수동식 도어 커튼 들어가고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이제야 2열에 들어가네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 트림 감싸기라든지 아니면 가죽 시트 같은 거를 옵션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보시면 전동 트렁크 적용되는데 산타페는 뭐 기본 트림 적용이고요. 220V 인버터, 220V 꼽는 콘센트 들어가는데 산타페 역시 기본 적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트림부터. 서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깜빡이 켰을 때 왼쪽 오른쪽 뒤쪽에 차 있는지 없는지 계기판에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쓰기는 좀 어려워요. 거울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냥 우선 그래도 어쨌든 있다는 거. 그리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들어갑니다. 남편분 아내분 같이 차 타실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차 탈 때 내릴 때 이제 의자가 좀 뒤로 편하게 슬라이딩 되는 부분 이지 액세스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 밖에서 키 가지고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 이거 좁은 데에 주차할 때 좋죠. 그리고 투톤 가죽 핸들이 들어가는데, 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메모리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중요한, 특히 도심에서 타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옵션들이 다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캘리그래피 제일 위트림으로 가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렌토하고 산타페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투톤 가죽 핸들 역시 나름 고급짐을 담당하고 있는데 산타페는 캘리그래피부터 적용이죠. 다음은 노블레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우선 6인승, 7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크렐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는 모두 익스클루시브하고 동일하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싸졌는데 노블레스 트림에는 루프렉이 기본 적용돼 있으니까 10만원은 빼줬네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는 99만원에서 59만원으로 40만원 낮아졌고, 이거는 노블레스에서 역시 전동 트렁크가 기본이다 보니까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노블레스에서 홍과장 추천 옵션입니다. 노블레스 4112만원, 스타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선루프 해가지고 4444만원. 숫자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이라고 저는 보이네요.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6, 7인승 추가하시고 뭐 제외하거나 추가하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산타페 동급 트림 프레스티지에다가 이것저것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시트라든지 아니면은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나면 4,601만원. 여기에서 가격이 소렌토랑 산타페가 제법 차이가 납니다. 한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나마 산타페가 최신형이고 소렌토는 페리니까 산타페보다 비싸게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트림에서. 다음은 시그니처입니다. 산타페 동급 대비해서 255만원이 싸고요. 노블레스 대비 추가 사양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타일 옵션은 기본 적용이 되고요. 디지털 센터미러 들어갑니다. 디지털 센터미러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게 요게 거울로도 쓸 수 있지만 LC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카메라에 비치는 뒤에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기 때문에 뭐 비 올 때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좋다고 하네요. 또는 트렁크에 짐이 많이 실려있을 때도 그렇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가 들어가요. 요거는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방음 관련해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기본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 내장재 AB 필러 트림에 들어가고요. 요런 데가 좀 싸구려 플라스틱 말고 약간 천재질의 니트 내장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사실은 중요하기는 해요. 내장 고급감에 있어서 스웨이드 들어가면 더 좋고요. 이 부분 산타페는 기본 트림부터 적용인데 시그니처부터 적용되는 거는 조금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요.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들어가고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대 앞뒤 좌우 조정하는 거 전동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앞뒤 좌우 조정하는 거 뭐 얼마나 쓸까 싶지만 메모리 시트랑 같이 쓴다면 남편분과 아내분의 핸들 위치는 당연히 다를 거거든요. 그럴 때 전동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메모리 시트에 이 핸들 위치까지 같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 또 타고 내릴 때 핸들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타고 내릴 때도 편하고, 딱 타고 나면은 핸들이 앞으로 쫙 오니까 무슨 로봇 콕핏에 앉은 것처럼 좀 감성 돋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 뭐 후진할 때 차 뒤에 이렇게 불 비춰준다는 거고요. 다음 시그니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6인승, 7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크렐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전부 다 동일하고요. 추가된 옵션은 컴포트 옵션.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라든지 아니면은 천장이나 이런 부분에 스웨이드, 보들보들한 재질이 들어가서 고급감 올려주는 거고, 천연 가죽 시트에서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운전석에 공기주머니로 되어 있는 허리 지지대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승석에도 지지대 들어가고, 1열에 파워 레그 서포트에서 쉴 때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에르고 모션 시트에서 볼스터 전동 조절, 컴포트 스트레칭 포함이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편하겠죠?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편하게 약간 무중력 시트처럼 된다는 건데 이거 그냥 자기가 젖히면 되는 거 아닌가?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메모리 시트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전자의 신체 사이즈를 입력하면은 최적의 운전 자세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데 과연 설정 그대로 쓰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크게 필요한 기능들은 별로 없는데 이 두 가지 스웨이드 내장재, 퀼팅 나파 가죽 시트 굳이 추가하자면 에어셀 허리 지지대까지 요 정도 세 가지 정도 요 정도에 109만원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하다. 시그니처 정도까지 왔으면 컴포트 붙여가지고 고급지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라서 별 3개지만 사실은 별 4개 정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불필요하다 싶은 옵션이 줄줄이 따라와서 그렇죠. 다음은 그래비티 트림이기는 한데 그냥 여기에 그냥 합쳐서 봤습니다. 옵션에 89만원 추가하면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서 그릴도 이렇게 바뀌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에 이런 데도 몰딩이 들어가고 루프렉도 다 까맣게 이런 데도 다 까맣게 들어간다는 거고 요 휠도 사이즈는 18인치 동일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89만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래비티 선택했을 때 컴포트를 선택하시면 요 나파 가죽 시트는 안 들어가고 그래비티 전용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컴포트는 69만원으로 좀 싸집니다. 자, 그래서 시그니처에서 홍과장 추천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빌트인 캠2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에서 4,594만원, 노블레스 대비해서는 150만원 정도 올라간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취향에 따라 넣고 빼는 거는 당연하시고요. 그런데 노블레스가 워낙에 필수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컴포트나 그래비티를 선택 안 하실 거면 굳이 시그니처로 올 필요가 있을까? 150만원 더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차라리 여기까지 왔으면 컴포트까지 해가지고 4,700만원 정도에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트림에서 비슷하게 보면 4,755만원이니까 컴포트를 붙인 시그니처랑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럼 가성비 홍과장의 탑픽입니다. 가성비 패밀리카는 프레스티지 가장 낮은 트림에서 스타일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붙이고 썬루프 붙여서 4,177만원이고 다음 가죽 시트, 서라운드 뷰 등 주요 옵션을 모두 포함한 모델은 노블레스, 스타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포함해서 4,444만원 그리고 내장 고급화, 2열 이중 접합 차원 글래스 그리고 아니면 컴포트나 그래비티를 원할 시에는 시그니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붙여서 4,594만원 정도 그 중에서 가장 추천 모델은 말씀드렸던 노블레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격 낮게 가고 싶다 하시면 스타일만 적용하셔가지고 한 4,200만원 정도에 맞추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된 소렌토 가격 분석을 산타페와 비교해보면서 해봤는데요. 사실 4천만원, 5천만원 하는 차에 몇십만원 차이 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하고 3열에 사람을 태울 것인가 안 태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요 정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열을 쓸 생각이 없어서 산타페랑 소렌토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